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주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을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 자, 시가총액하고 크게 오르는 거랑 뭔 상관이냐? 뭐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우량주라서 높게 오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접근은 아니고, 이제 세력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크면요, 유통 물량 주식도 많고 하다 보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그냥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많아져요. 돈도 다양하게 섞이고. 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높으면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뭐 300억, 200억 이렇다. 그러면은 외인 기관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 종목들은 안 들어옵니다. 시가총액이 커야, 유통 물량이 커야 이 우량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력들도 주가를 올리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단순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커야 된다. 예,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료입니다. 재료.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보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체리브로 또 있죠. 체리브로란 종목. 그리고 체시스를 볼게요. 체리브로 말고 제가 이제 그 뭐죠?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제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체시스죠. 체시스. 자, 이 체시스가 점상을 두 번 찍고 그 뒤로도 추가적으로 점상 이후로 97%? 네, 거의 100% 가까운 숫자의 수치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식이 보통 전고점을 뚫고 상승할 수 있는 건요, 여기서부터는 100이면 100 이유가 붙어요. 이유라는 건 재료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명분,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90% 이상은 재료를 갖고 있어야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재료를. 그러면 이제 약간 힌트가 여러분들한테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저는 국일 재질을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왜냐면 제일 좋은 모양으로 차트가 올랐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일 교본적인 모양으로 올랐기 때문에. 자, 국일 재지가 여기가 이제 이전에 가장 큰 가격이었죠. 최고점이었죠. 이 최고점이라는 거 의미는 이 주식이 갖고 있는 힘, 이 주식이 갖고 있는 가격, 시장 가격에 형성된 최고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1,7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 1,700원을 뚫고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료가 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얼핏 스쳐가듯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재료의 중요성은 나중에 깨달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결국은 주가를 상승시키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명분을 준 건 재료입니다. 재료. 그럼 전고점을 뚫었다. 조건이 뭐가 성립이 되었겠죠. 시가총액 괜찮고 재료가 발생하면서 전고점을 뚫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룰입니다. 룰. 세력주의 기본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는 개념인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에서. 정말 간단하죠. 제가 얘기하는 거. 시가총액이 커야 세력이 매집을 크게 한다. 세력이 매집하면 뭐합니까?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지. 혼자서 막 올려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기관도 외인도 개인도 전혀 안 들어와요. 걔네가 들어오고 유혹할 만한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애들이 크게 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요즘에 너무 크게 가는 애들이 없어갖고 사실은 재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제가 기대했던 게 삼성출판사, 그리고 최근에 또 삼성출판사랑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뭐 요런 애들을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차트가 그 이후로 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좋은 차트는요 그렇게 출발부터 삐그덕거리지 않아요.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거죠. 자, 우리 기술 투자도 뭐 자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런 교본적인 차트는 여러분들 눈에 계속 익혀드려야 돼요. 계속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시총 뭐 동전 당시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동전치고는 꽤 있었을 겁니다. 시총 금액이. 자, 아무튼 뚫었어요. 그죠? 뚫었어요. 이 가격 최고점을 뚫었습니다. 고점을 뚫고 그 다음에 이 재료를 분명 이때 띄웠을 겁니다. 이게 재료가 뭐죠?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주예요. 비트코인이 막 열풍이고 비트코인 저기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얘가 거래소 뭐 지분을 갖고 있나 아무튼 그랬어요. 자, 아무튼 재료가 붙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재료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무슨 돼지 열병, 구충제, 저기 지카 바이러스, 뭐 어디 임상 실험 성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 핵심 가르쳐 드립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야, 이거는 뭐 이거 해외 시장 진출한 뭐 시장성이 얼마고 뭐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주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많이 학습됐잖아요. 이제 돼지열병주 얼마 전에 히트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지목했던 대장은 이제 체시스랑 또 뭐 다른 애 마니커 뭐 이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진 못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돼지가 좀 그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용해도 가요. 주식은 조용해도 갑니다. 옛날에 주가 이름 까먹었네요. 그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였거든요. 그 관련주가 아무튼 전염병 관련주가 있었어요. 그 있었는데 걔네 전염병 거의 끝날 때쯤에도 추가적인 상승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인DNC였던 것 같은데, 자, 이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때 이제 반기문 테마주다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시총도 괜찮고, 그죠? 네, 괜찮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뚫고 막 재료 이제 만들면서 가는 겁니다. 재료를 탁 쏘면서 뚫고 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더 갔죠. 이렇게 쭉쭉쭉 더 갔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하한가가 터졌냐면, 우리 반기문이란 사람은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정정기사라고 해야겠죠. 예, 그런 보도가 나와서 이렇게 하한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바닥에서 또 나오고 전고점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못 갔네요. 아무튼 충분히 더 많은 반등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건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을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얘가 왜 더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왜냐하면 재료 소멸됐거든요. 재료가 이때 재료가 소멸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발생은 합니다. 근데 요즘엔 이런 상황도 발생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체스 아직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인DNC도 깊게 눌렸다가 올라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연출들이 주식에선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세력들이 왜냐면 단번에 내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뭐 재료로 설명하고 이 회사의 가치로 설명하면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화천기계 보십시오. 맞나요? 화천기계는 아직 좀 조금 살아 있었네요. 이제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이제 되면서 박살났거든요. 네,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됐으니까 뭐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 정치 테마 원래 그래요. 되면은 박살나요. 근데도 이제 파인DNC의 소형 축소형 같죠? 네, 어느 정도 올랐다 떨어집니다.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없어요. 이유로는. 근데 이제 세력주 관점으로 보면 세력들이 나가야 될 어떤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를 저렇게 다시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하는 얘기도 이미 인터넷이나 막 다 돌아다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보진 못했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든 제가 뭐 하나를 얘기하든 5개를 얘기하든 그 하나에 하나든 2개든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할 때까지 차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뭐 이 뚫을 때 재료가 있으면 간다 이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재료 있으면 가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 뭐 쉽게 뵀습니다. 근데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아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는 뭐 다 알지만 그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왜?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세력들은 안 붙어요. 그러면 외인 기관 개인들 다 붙어갖고 주가가 빵빵 튀어줘야 되는데 뭐 이거 이유도 없는데 왜 매수합니까?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결국 국일제지도 그래핀 관련주라고 빵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대창이나 엑사이언스인가 뭐 그런 종목들 다 끌어당겼잖아요. 나노메딕스도 포함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본화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뭐 너무 많이 알면 또 이제 세력들이 패턴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크게 보내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근데 또 오버페이스로 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조금 스무스하게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스무스하게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격도를 가파르게 거의 90도 처럼 끌어올려갖고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게 오히려 부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의도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오래 안 볼 생각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페이스는 어쨌든 많이 밀립니다. 네, 남성도 그랬어요. 오버 페이스는 크게 못 가요. 오히려 샘코 같은 거 보세요. 샘코 다르죠. 자, 얘도 뭐 주춤주춤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간 건 아니고 자 보다시피 여기서 90도로 올린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깊게 눌려요. 차트가 개미들이 많이 꼬이거든요. 상한가 치면은. 그래서 상한가를 좀 조심해야 돼요. 상한가가 힘이 있는 건 맞아요. 상한가라는 그 주는 힘이 있어요. 차트에서. 아 상한가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매물이 붙어버리니까. 근데 그만큼 반대로 너무 많이 시장에서 주목이 받으면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역발상이죠. 항상 사람들이 안 보고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다 보고 있을 때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세력이 의도 안 봐죠.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면 개미들이. 그 관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주식 분석은요. 기술적 분석은 세력을 떼어놓고는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세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식 해석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다 운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운으로 반등 나오는 거고 운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을 쫓아서 그들의 평단이 어딘가, 그들이 어디까지 내릴 것인가, 또는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뭐 이런 일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가를 이제 가늠해 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세력이 없다라는 전제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먼저 세력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주식의 핵심이니까요. 그걸 빼놓고는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사실은. 누가 상한가를 만듭니까? 물론 제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 상한가 안 만들어져요. 세력 없으면. 상한가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합심해서 다 같이 손 꼭 잡고 매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한가 끝에 매물 보세요. 어마어마한데 그게 풀리지 않고 버틴다는 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한가도 마찬가지고요. 하한가도 개미들이 아무리 판다고 해도 이제 엄청난 악재가 있으면 하한가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주가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남성이나 삼성출판사 이런 종목의 시장가로 5천만 원 매수해도 주가 안 움직여요. 맞아요. 찔끔하고 말죠.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 힘과 자본은 그럼 개인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개미입니다. 그래서 개미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네, 큰 돈을 쫓아서 세력 형님들을 쫓아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